자,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행을 위한 시행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보호로서는 국공유지, 우선매각 임대가 있다. 자,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국가나 지방자치 땅 자체를 갖다가요,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자, 여기서 가장 조심할 게 그거겠죠. 국민주택 규모적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것, 주택을 50%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자, 주택조합의 건설,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매각해 준다. 그래 놨습니다. 그럼 이걸 매각해서 임대하는데 그 사람은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내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안 하게 되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갖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의 채비지. 채비지라는 건 뭐랬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땅이 채비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자, 이게 포인트죠. 국민주택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있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자, 채비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 범위내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1단으로 조성해 주세요. 하나의 단지를 조성해 주세요. 요구할 수가 있겠고, 그 채비지는 경쟁 입찰 방법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경쟁 입찰 방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놨죠. 그러면 이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될 채비지 양도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가격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80% 이하의 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뭐로 쓴다? 조심하세요. 조성 원가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검사가 있죠. 끝나면 이제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주는 거냐?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도지사가 했더라도 누가 해준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준다. 알 수 있어요. 다만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 경우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조건에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동별로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를 해줄 수 있다? 동별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검사의 신청자는 사업주체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주체가 못하는 경우가 한다면 시공보증자 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악덕 같은 경우가 제일 밑에 있는 것이고 요 위에 거는 불강력주로 파산 등에 의해서 못한다. 그러면 결국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예정자 하는 거지만 사업주체가 이미 우리 이야기했죠. 뭐가 있어?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 사용검사 기일 늦춤에 따라서 부도가 나게 되면 받을 주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악덕이란 말이죠.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서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그들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죠. 사용검사권자는 이원화되어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 어떤 경우냐? 국가가 한다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며칠 내 처리해 주죠? 15일 내. 자, 건축법은 며칠? 7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사용시기는 검사가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시사용. 자, 여기서 보면 주택의 경우 동별로 할 수도 있고 대지의 경우는 구획별로 할 수 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거 있죠.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인 경우는 뭐로 해줄 수 있다? 세대별. 앞에 보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동별로도 가능하지만 세대별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 자, 투기를 받기 위한 것이랬죠. 적용되는 것은 사업주체가 일반행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양가격 이하로 줘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래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되면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 외의 주택가. 자, 과거에는 이제 공공택지는 민영택지인데 민간택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장관이 주택
정책 심의, 이제 우리가 주거 정책 심의로 바뀌었죠.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제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제외는 도시 형성할 주택 적용받지 않고 경제 자유구역 및 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거기서 경제 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으로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가져간다.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여기 가장 중요하죠. 무슨 특구?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판은 공동주택으로서는 자 여기 조심해야 되네요. 초고층 하면 50층 이상이거나 200m인데 여기는 150m 이상인 경우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 보니까 지정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해제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겠죠. 그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나가기 전에 미리 구성 항목은요. 택지비가 있고 좀 이따 보겠지만 건축비가 있어요. 택지비 경우는 공공택지다 그래놨죠. 그러면 여기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택지비는 해당 택지 공급 가격에다가 국토교토를 정한 거 외에 가산비용만 더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한다. 다만 매입가격에 의한 것도 있다. 여기 있죠. 매입가격. 매입가격에 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봤을 때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경공매 낙찰가, 국가지방자치 등 공공기로부터 매입한 가격, 기타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감정평가가까지 할 게 아니라 매입가격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알 수 있겠죠. 다음 분양가의 구성에 건축비가 있다 그랬죠. 건축비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에 따로 정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정은 지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비교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국토장관이 자 보세요. 지정할 때 미리 시도자 의견을 듣습니다. 다음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체 없이 공고는 국토장관이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공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러 오죠. 그럼 걷다가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끔 하는 거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서 사업주체가 왔을 때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 걸 써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똑같습니다. 주택정책심의 이제 주거정책심의죠.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냐? 시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게 되면 필요가 없다면 국토장관 바로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양가격을 갖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분양가격을 공시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다.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비용까지. 다음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경우에 어디에다가 거기에다가 분양가격을 갖다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택지도 공시한다가 키포인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누가 하는 거죠? 사업주체가. 그 다음 공공택지 외의 경우는 누가 하는 거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모두 공시한다 하는 것만 잘 이해해 두시면 이 문제는 잘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33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그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또 지정 절차 꼭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